뭐합니다. 당신은 그 노래가 제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의 첫 장에 두 장면이 거의 비슷한 시기 한 4살 정도, 4, 5살 정도의 첫 기억인데 하나는 너무 합니다. 그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그 뭐 이렇게 뭐 일가 친지들 있는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 때 그렇게 그 분들 앞에서 제가 4, 5살을 근데 어 만으로 환산하면은 사실 4, 5살이 아니라 3살 뭐 이 정도 됐겠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그 옛날 한옥과 양옥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그 집. 그래서 어, 양옥스러운 느낌도 있지만은 예, 대청마루나 이 부엌이나 이렇게 시골집 같은 그 구조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부엌에서 그리고 쌀 이렇게 넣어놓는 그 큰 그걸 뭐라고 하지? 제가 어렸을 때니까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였죠. 그 안에 쌀이 있어. 그리고 부엌이나 이런 데는 쥐가 많이 있었을 때죠. 근데 할아버지가 쥐를 탁 잡는 모습이 아직까지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게 저의 첫 번째에 있는 기억, 거의 시기. 왜냐면 그 생각나는 집, 그 쥐를 잡은 집이 바로 제가 그 친지들이 뭐 하여튼 어른들 여러 모였을 때 제가 노래를 불렀던 그 집 같은 집이거든요. 어, 그리고 그때 너무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어쨌든 제가 TV에서 이렇게 가수들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어렸을 한, 한 만으로 3살 이 정도로 잡으면 어, 그 기억이 김수희 씨, 윤신혜 씨 시기적으로 이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그 활동을 하시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대충 몇 살일까 지금 생각해보면 하면은 4, 5살인데 만으로 봤을 때 3년 안팎 이 정도였지 않나 만으로는. 그래서 너무합니다를 제가 그걸 듣고 엄청 좋아가지고 텔레비전 키면은 그때 김수희 씨, 윤신혜 씨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레슬링, 일본의 그 레슬링이 텔레비전에 막 우리나라 거에 그게 뭐 좀, 거기에서 한 거를 생중계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자료를 TV에서 틀었겠죠. TV에서 틀어서 저는 그
김일 선수는 기억이 나요. 김일 선수, 박치기. 근데 그 시기가 활동 시기가 맞나? 그거 이제 예전 영상을 틀어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너무합니다나 윤신혜나 이런 분들은 TV 그 자료가 칼라였, 흑백이었나 다? 근데 확실한 거는 어, 김일 선수는 흑백 자료였어요. 만약에 칼라 TV 그 시기라고 해도 어, 그런 자료는 흑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80년 앞뒤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게 칼라 TV로 바뀌고 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 흑백 TV였고. 그래서 내가 아, 김수희 씨나 윤신혜 씨는 대충 데뷔 연도라든지 활동했던 그 곡들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을 이제 많이 듣고 막 이렇게 저기 해서 알고 하는데, 지금 도서관에 안에서 김일 선생은 역도사는 제가 전혀 기억이 없고요.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없고요. 그 제자인 김일 선생은 텔레비에서 봤어요. 근데 그게 흑백 화면인 것으로 봤을 때는 칼라 시기에 예전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수 있죠. 그 김일 선수하고 또 그 이노키 그, 그 사람이 이제 예전 K1 이런 데에서도 뭐 이렇게 얼굴 비추고 하는 이제 하던 그런 분이고, 이노키 할리 자세 이런 거 그런 식이죠. 이노키 할리 그것도 저는 제가 그때 직접 얘기로 듣고 나중에 그런 자료 나오는 걸 본 적은 있지만 어, 너무합니다. 그 정도가 어쨌든 제 기억에 첫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나라고 하는 게 그 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이 4~5살 때밖에 아무리 밑으로 잡아봐야 우리 나이로 4~5살 이때 이전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뭐 IQ 좋고 해도 막 생후 몇 개월 때의 그런 기억 같은 거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만으로 한 3살 정도 됐을 때에 하나는 너무 끔찍해서 내 그 두뇌에 그 아주 긴급 상황을 알리는 부위가 그때 크게 발화를 한 거죠. 그게 아직 정확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리고 하나는 앞에 거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억에 각인이 된 거라면, 뒤에 거는 그건 지금 어떻게 그 기억이 나냐면은, 내가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테레비를 보고 있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를 때 그 친지들이라든지 뭐 동네 분들인지 친지분들인지 안방에 쫙 이렇게 여러 분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노래 부를 때 막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어른들이 하잖아요. 조그만 애가 그 감정을 너무합니다. 그게 감정이 굉장히 김수희 씨가 표현이 좋잖아요. 나도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그랬을 때 이 조그만 게 저러고 있으니까는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 소리랑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거랑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내가 TV를 보고 있는
그 너무합니다. 그걸 아주, 저런 게 다 있구나. 저런 되게, 이것도 감정에 강하게 각인이 된 건데, 나쁜 쪽이 아니라, 막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슬프지만은, 그 노래 그 느낌 막 슬프지만은 되게 또 아름다운 또,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 감정을, 두뇌의 그 감정 부분을 크게 발화시킨,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자신날이 됐던지 뭐가 됐든지 내가 노래 한 자락 이렇게 부르고 했던 거. 근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생각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같은 집에서 어 있었던 몇 장면, 그리고 그 이사를 한번 했어요. 제가 어 7살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았었거든요. 그럼 만으로는 한 5년 몇 개월 이 정도 됐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간에 이사를 한 그 집도 어 기억이 나요. 예전에 사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에 그 나와 있는 그 집인데, 그 대청마루 같은 거 있고 양옥식으로 한옥을 좀 이렇게 좀 들여온, 그리고 앞에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이런 그런 거 앞에서 찍은 그 사진, 그게 제가 이제 1살에서 일곱 살까지 그 살면서 그 중에 한 장면이었겠죠. 예전에 실방할 때 사진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여드렸던, 예, 그 그런 화분들 앞, 그 대청마루 바로 앞에서 저하고 이제 사촌 동생 들, 그리고 또 그 한 방을, 그걸 할 수가 있었어. 그때는 어 그런 한옥식 양옥의 한 방을, 칸이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칸 어, 대청마루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 기역자의 그 아래쪽 부분에 있는 한 칸, 거기에 신혼부부가 와서 살기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어떤 할머니 분이, 제가 이제 그때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잘 그걸 그냥 할머니라고만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어, 한, 지금 60세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기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고무다라이에다가 해놓고, 이렇게 씻고 하잖아요. 뭐, 물을 조금 데운 다음에, 주방에 데운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그냥 찬물 안에 그냥 들어가 있잖아요. 고무다라이. 어, 근데, 그,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아직 60이 안 되셨을 때거든요. 지금이랑 그 결혼 연령 그런 것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때 그 20년대 분들이니까 100년 전 2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 할머니보다 아래였어, 나이가. 근데 그분도 할머니는 할머니셨는데 어 그게 기억이 나요. 이 고무 다라이에 그분도 그 집안에, 이를테면 할아버지 복덕방 가시고
할머니랑 저만 있고 이럴 때 샤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할머니는 할머니니까 괜찮고 나는 그때 그냥 애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씻으셨는데 그 등, 등까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보였던 게 생각나거든요. 그것도 한 만으로 3, 4살 그 정도 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앞쪽의 그 집이랑 뒤쪽의 집이랑은 다른 집이거든요. 앞쪽의 집은 이제 제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아마 초반에 살았던, 그리고 뒤쪽은 그리고 한 번 이사를 왔어. 한쪽에 월세를, 그건 월세 개념은 월세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원룸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칸에서 하나를 주는 거예요. 신혼부부 하면은. 그럼 거기에 또 내 또래나 나보다 동생이거나 그런 애랑 같이 찍은 게 그 사진이에요. 그 사진 보면은 이제 제일 끝에 제가 이제 허옇게 말라가지고 키 크고 나머지 옆에 어, 또 꼬마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 사촌 동생인데 출생 연도는 저랑 같아요. 저보다 늦게 태어난 거지. 그리고 그 걔가 이름이 뭐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럭이라고 불렀거든요. 아마 이름의 변형이었을 거예요. 걔도 어, 나이가 비슷했고, 아니 걔는 나보다 1살, 2살 이렇게 더 어렸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왜 나는 그 앞쪽은 기억을 못할까? 뒤쪽은 그렇게 기억이 나고 그 뒤로는 뭐 술술 기억이 나지 뭐.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벽부터 그 아침에 그 기분부터 해서 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기억나는 장면들이 그 이후에 많이 있죠. 근데 그 앞이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뭘까? 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나는 지금의 나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그 기억나기 전에 기억나는 그 순간부터의 나는 굉장히 많이 변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변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애기의 모습에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적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변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진을 보면서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기억이 오래돼서라면은 사실 4~5살 때 기억도 수십 년 전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가 경계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교과서를 이제 덜 읽은 대신에 다른 책들을 이제 또 읽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로이트를 가 하여튼 프로이트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고 뭔 얘기를 했나 하면서 그 전집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 일단은 범성론 이렇게 표현하죠. 뭐든지 이 성으로
설명이 다 돼. 초자아가 됐건, 자아가 됐건, 이드가 됐건. 근데, 어, 그, 그게 책 이름이 뭐였지? 유아들의 그 단계별 그거. 꿈의 해석이나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거 외에도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 아기 때도 다 그 성적인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때라든지 이럴 때, 읽을 때, 좀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조금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가, 그래서 그때 읽고, 또 나중에도 또 한번 다 싹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근데 여러 번 읽은 책은 아니에요. 한, 프로이트의 그 전체 책을 여러 번 읽진 않았고, 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태어나면은 구순계라는 거야. 다 성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니까. 구순기면은, 어,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입술과 젖꼭지. 2개밖에 없는 시기야. 그 다음은 항문계라고 하죠. 거기에도 이 우주는 딱 2개밖에 없어. 항문, 그리고 똥.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성기기.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웨디푸스기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어 초기에 유아의 뭐 성생활 뭐 이런 거였나 제목이. 근데 그래서 어 엄청 욕을 많이 먹었죠, 푸 선생이. 근데 음 그게 저는 프로이트가 굉장히 흥미롭고 했지만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이 범성론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유아기의 앞에 3년은 자아로서의 기억이 없는 거죠. 프로이트, 갑자기 이제 프로이트를 받아들여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뭐, 마르크스가 됐건, 프로이트가 됐건, 그, 대단한, 사유적으로 대단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뭐, 나이브하거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혹은 너무, 어, 일이관지, 범성론 하나 가지고 하거나. 근데 입술과 엄마 젖꼭지가 됐건 그냥 물리는 그 가짜 젖꼭지가 됐건 그것만 있을 때는 자아로서의 기억은 없지. 내 입술은 기억할 수 있을 수도 있지. 프로이트의 그 말대로라면 내 항문도 기억할 수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어, 유아기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유아기는 자아로서의 그 기억이 없어, 전혀. 만약에 그 누군가 어떤 신통력으로 태어날 때 그 순간을 기억을 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그냥 조심하고 경계하는 게 좋죠. 자, 기억에 전혀 없어.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은 그 정신분석학이 이제 발달을 하고 하다가, 라칸 같은 또 선생이 그 부분화된, 아직 통합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대한 설명이나 통합되고 익어가서 자아가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 발원지에서부터, 예, 그 뒤로 막 여러 굵직굵직한 분들, 갈래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 구분이 사실상 사회과학에서 뭐 그런 틀을 가지고 또 이론을 세워 나가고 활용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락강 선생은 어, 유아 때는 자아가 아직 형성 안 됐다는 거야. 뭐냐면은 프로이트가 그 얘기했듯이 어떤 부분적인 것들만 변해가면서 이제 있다가 한 살 반, 만으로 한 살 반, 요 즈음부터 거울기가 이제 드디어 거울을 보는 거야. 그 전에 본 거울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때 본 거울은 어? 내 입술과 항문과 이렇게 느꼈던 그게 여기 전체가 이게 나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이 말하는 상상계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자아가 어, 자아의 아주 초보적인 형태에서 이제 더욱 요즘에는 이제 그 자아가 3살에서 사람마다 21살, 또 어떤 사람은 50, 이때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아 형성이 되는 과정은 보면은 어, 처음에는 내가 거울 속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구나. 여기까지 유아 때는 못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유아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유아기의 기억은 없어, 사실. 그리고 그런 유아기 몇 단계를 거친 다음에 거울을 보고, 거울 보는 거는 상상계. 사실 거울에 있는 게 내가 아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좌우대칭이 뒤바뀐 나를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나라고 일단 그 여기면은 굉장히 그 이후로 어,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죠. 피하의 구분이라든지 생존, 뭐 번식 이런 데에 자라고 하는 거, 자타의 구분, 이게 도구로서 이제 굉장히 잘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자아가 형성이 될 때 시냅스의 수가, 두뇌에 있는 시냅스 연결고리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
그리고 이를테면은 그 이전까지는 필요한 그 시냅스가 일단 다 깔려 있어. 나중에 걷어내면 되니까. 아주 아기 때, 우리가 기억 못하는 아기 때는 우리가 사람 얼굴들은 다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말이나 소나 돼지나 개나 의 얼굴을 사람만큼 아주 정교하게 구별하거나 그러진 않죠. 닭 1, 닭 2, 이게 뭐 같은 종의 닭이고 같은 개월 쓰고 하면은 같은 성별이고 하면은 비교 잘 못하죠. 내 얘기 땐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다 전기 배선을 해놨는데 그 운영하려면 에너지가 엄청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에서 한 4분의 1, 5분의 1, 이 정도는 한 크기나 무게로는 몇 퍼센트 차지 안 하는 두뇌에 이제 거의 다 가죠. 근데 닭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구별할 수 있는 그 배선은 크게 발화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사람만 구별하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럼 이제 그쪽 배선 거쳐. 싹 걷어내요.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상등계로 들어가는 거는 언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 언어에 의해서 이제 구성된 세상에서 적응을 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땡깡을 부리면서 서서히 적응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나 뭐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시기가 있고 또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에도 이미 거울에서 봤던 내가 지금 이제 흰머리 흰수염이 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은 한 8년 전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때보다 많이 진행은 안 됐습니다. 흰머리나 흰수염이 그때 급하게 그냥 늘어났고, 지금은, 그래서 초반에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아직 많이 안 늘어났지만 이제는 그 투병 때문이 아니라 나이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아마 더 많이 생기겠죠. 시험부터는 많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즈음이 됐을 때 너무 도구로서 이제 필요한 패턴들만 배선을 남겨놓고, 그래서 사람이 중년 이상 되면 거의 바뀌는 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배선 뺄 거를 다 뺐기 때문에 이제 쓰는 배선만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강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꼰대 소리도 듣고,
그게 이제 그 배선이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배선을 다시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뭐 제가 전혀 하나도 모르는 어떤 언어 뭐, 뭐 러시아어 이런 거를 배운다면은 그 망이 형성이 되기가 너무 어렵고 그 머리에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굉장한 결심을 한 다음에 하겠죠. 근데 중년 이후부터는 나라고 하는 그 아상, 그 회로, 강화된 어떤 작동 방식,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자아는 더욱 견고해지고, 자아라고 하는 거는 도구일 뿐인데, 사실. 막, 한 살 반, 우리나라 나이로 한 두세 살 때, 거울을 보고, 아, 이제야 좀 알겠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한 개, 한 개씩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내가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 내가 젖빨고 했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입술은 기억하겠지. 근데 내 의식에는 자아로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아는 도구일 뿐인데 이게 그 회로가 아주 폐쇄적이 되고 또 늘 쓰는 회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 아직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데 좋은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아, 지금 손을 바꿨는데 오른손 좀 마비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후두둑 이쪽으로 옮기면은 후들거려서 많이 떨리네 이게 계속 왼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 유용한 도구로서 이렇게 피하 구분을 하고 또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한다 해도 한번 차분히 살펴볼 수 있고 이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지만은 그 자아는 이미 1년 8개월 때 그 상상계에서 통합이 되면서 발생을 하고 그때부터 그 이후로 조금씩 기억이 조금 나기 시작하고 상징계 안에서의 그런 관계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7살 때부터 같이 살았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아주 갓난 아기 때는 그 엄마 아빠가 그 칸 중에 이제 옆 칸에 엄마 아빠랑 저랑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유아기 때까지인 거지. 유아기 이후에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살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그 자아가 어, 나를 내가 그걸 활용해서 도구로 활용해서 있지 않은 거니까
실체로서 자아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진 않잖아요. 도구지. 그래서 스스로 아집을 좀 깰 수 있는 늘 그 유연한 그걸 위해서 새롭게 시냅스가 연결이 되고 또 새롭게 계정단으로 시냅스 회로가 교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해 나가지 않으면은 예. 그 유연할 때의 그 젊은 어린 나이 혹은 젊은 나이 이럴 때 유연하고 열려 있는 그런 그 회로들이 장착이 되는 게 참 중요하고 그게 아집과 예,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유연할 때 그 자아에 대해서도 하나의 도구, 메타적으로 한번 성찰해보고 계속 나이가 들어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깨어서 예,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게 너무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나와 지금의 나가 당연히 같은 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많은 회로가 바뀌었을 거야. 한때는 자연과학 이쪽에 관심 어 흥미 이런 걸로 막 회로가 막 형성이 됐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덜 쓰이고 다른 쪽 방향이 또 활성화가 됐다가 근데 죽을 때까지도 고인물이 아니기 위해서는 늘 그게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하철 타고 앉아 있으면서 곰곰이 한번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야겠다. 그렇게 해서 매너리즘이나 고착화된 그 패턴에서 고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한 거죠. 힘든 일이죠. 너무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거지로 붙인 거 같죠? 너무하네요, 좀. 그죠? 근데, 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냅스가 생기고 이러는 것은 특히나 중년 이후에는 기존 회로 안에서 그냥 놀지. 그 바깥쪽에 탐험해 보거나 아니면은 합리적인 어떤 숙고를 걸쳐서 더 나아지거나 그러지 못하는 그렇게 하기 점점 불리해지는 쪽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러나 젊은 층은 훨씬 더 쉽게 그게 가능할 거고 중년 이후에도 더 힘들게 됐지만은 가능하죠.
저도 살아있는 동안에 늘, 유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골방에서 수병을 하는 기간에도, 어, 저가 오늘 프로이트나 뭐 이렇게 락강이나 이런 정신분석학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어, 그 책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 책은, 어, 이쪽에 책상에 있죠. 그러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얘기를,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진행시키고 정리해놓고, 어, 싶어서. 난 여전히, 어쨌든, 앞으로, 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이건 간에 계속해서 유연할 수 있도록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그런 변화 자체가 나였으면 좋겠다. 그런 깨어있고 개선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남겨봅니다.